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서전 안경테 주식회사 서전의 흥망성쇠 해가지고서 세 편에 나누어서 서전이라는 안경테 제조회사가 어떻게 흥했고 얼마만큼 흥했고 어쩌다가 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안경업계에 흘러온 이야기를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은 안경업계의 가격 파괴가 시작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고아 출신 안경사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었던 것 중에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요즘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안 됩니다. 저번 주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이틀, 10만원 이하 매출을 한 날이 이틀. 네, 나흘을 아주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나흘을 와 이러고 보냈습니다. 저 가게가 34평이거든요. 근데 그 매장을 혼자 하고 있으면서 나 혼자 먹고 살 자신도 없다 싶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될 때 우리는 앞에다가 뭐라도 현수막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참아내자고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안경사의 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경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경사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본인이 안경을 해서 안경원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애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면서도 결코 내 자식은 이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손님들한테, 안경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 굽신굽신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문 닫고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 자고, 이런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지만 내 자식은 공부시켜서 이거 말고 딴 일 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었어요. 제가 오늘 칠판에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중심 가까이 쓰고 칠판을 요만큼밖에 안 열어놨는데 하나 써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써야 될 것 같아요. 선비사자입니다. 산업공상을 썼습니다. 산업공상, 이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전통적인 생각을 해서 다 옳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틀린 생각이고, 한데 우리 선배님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선배님들은 더 많죠. 40년대생들, 30년대생들, 20년대생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50년대생들, 60년대생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꽤나 많을 겁니다. 자, 선비사자예요. 글 쓰고 일하는 이런 선비들이 제일 높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 높고, 무엇인가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다음 높고, 제일 핫바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경사는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공부시켜서 회사에 들어가서 와이셔츠 입고 탁 일하게 하는 선비를 만들어야지, 화이트 칼라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자기는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이 일을 안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셨어요. 매장 뒤편에, 대개 매장 뒤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거기에 앞에 세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화장실 같은 거 조그맣게 딸려놓고, 거기서 고아원에서 데려오는 거기서 재운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서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한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안경업계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고아원에 가서 중학교까지 교육을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17살 정도 된 사람들, 16살이나 17살 정도 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안경원 일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직원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년, 15년 정도 일을 하다 하면은 안경원을 통째로 주고 나가신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안경원이 30평, 20평, 30평, 40평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안경사 관련 의료관계법규가 나왔을 때 안경원의 조건에서 채광이 잘 돼야 되고 통기가 잘 돼,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거기에 뭐 오토리프렉터가 있어야 되고, 그건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오토리프렉터가 있어야 되고, PD에다가 그 눈동자간 거리를 잴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고, 트라이얼 렌즈 셋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항목이 그게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게 그런 의료관계법규가 좀 그렇게 자꾸 좀 바뀌는데, 예전에는 8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안경원의 그 개설 조건 중에 8평이 넘어야 한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8평까지 있어야 되느냐? 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안경원이 아주 조그마한 안경원들이 많았을 때예요. 작은 안경원들이 많았을 때. 그때 그 안경원을 퇴직금 겸 월급도 제대로 잘 안 줬죠. 뭐 사실 16살, 17살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용돈 쪼르나 주다가 한 10년, 15년 일시키고 안경원을 이렇게 물려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중에 40년대생들, 30년대생들은 고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 고아원에 계신 분을 누군가 데려와서 키웠다면 그분은 데려오신 분은 고아가 아닐 수도 있겠죠. 데려온 사람은 고아였겠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뵀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대장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분은 40년대 초반생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아로서 세상에 나 혼자 왔는데 얼마 전 명절 때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얼마 전 명절 때 보니까 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를 해서 11명이 우리 집에 모여 있더라. 명절이라고. 세상에 나 하나였는데 11명이 됐다. 그걸 보니까 돈을 몇십억을 버는 것보다 지금이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 업계에는 고아분들이 선배님들 중에 많습니다. 50년대 출신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도 우리 업계에 꽤나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1955년생이신데 안경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1971년부터 하셨대요. 네, 명동에 있는 어디서 안경을 처음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955년생인데 1971년도에 일을 했다는 얘기는 만으로 16살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업계에 많습니다. 근데 안경광학과 출신들이 나오고 안경사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많은 선배님들이 안경광학과 출신 안경사가 나오고 안경업계가 흐트러지고 가격 파괴가 이루어지고 쟤네들 때문에 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 가격 파괴의 시작과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안경사가 안경광학과 출신이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안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의료비로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거치면서 안경사의 위상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년대 출신 분들, 그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안경사 일을 시키고 60년대 출신 분 중에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난 60년대
태어나서 안경사를 했는데 나는 뭐 안경학과를 나왔던 안 나오신 분이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안경학과를 나오게 하고 내 고객 카드에 있는 뭐 몇만 명의 이 고객을 다른 사람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많아요. 안경사 위상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식한테는 이 일을 안 시키겠다는 그 시절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자, 제가 반전 사건, 사이다 사건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988년 정도, 80년대 후반에 안과 의사들과 안경사가 붙었습니다. 주로 붙은 것은 안경사 면허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안경광학과는 84년 정도인가요? 대구보건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87년도에 만들어지는 학과들이 꽤나 있죠. 뭐 동남보건대, 신흥보건대, 서울보건대는 좀 그거보다 뒤군요. 서울보건대는 아마 89년 그 정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안경학과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춰줄 수 있게 도수를 정해서 맞춰줄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안과에 가서 안과 선생님들이 시력 검사를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원에 와서 시력 검사 처방전을 디밀면은 그때 안경을 그 도수를 거기에 보고서 맞춰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 두 단체가 대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협회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권을 대변해서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안경사 협회가 없었다면은 안과의사 단체들이 하라는 대로 됐을 거예요. 자, 그때예요. 정부에서 이 두 단체를 모아서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회를 가져라라고 합니다. 안과의사들은 몇 명이 나왔어요. 토론장에.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시력검사는 의료행위다. 의료행위를 어떻게 면허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는 저런 사람들한테 맡길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안경학과 출신도 많지 않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배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과 선생님들은 시력검사가 커리큘럼에 대학교 과정 커리큘럼 전문의 과정에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안경사들만 있어요. 근데 안경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근대에나 들어왔는데 조선시대에 정조대왕도 안경을 꼈다는 기록이 있다. 150년을 넘게 자기들이 갖춰진 방식에 의해서 시력검사를 하고 도수를 맞춰서 안경을 해주는 직종이 있었다. 150년 정도 전부터. 근데 150년 넘게 선조들부터 해온 우리의 업권을, 시력검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두 단체가 싸운 거예요. 탁 토론을 하는데 안경사 협회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안과 협회는 준비도 안 했어요. 왜 준비 안 했다고 생각하냐면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안경사도 안경사의 위상을 별로 안 보고 내 자식은 안 시켜야지 라고 할 때인데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안경사를 얼마나 밑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수톡 이야기를 합니다. 안경사들 우습게 보이는 저 하찮은 단체는 결코 모를 자기들의 언어,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근수근해서 뒤에서 영어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을 해요. 안경사들 같은 하찮은 존재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딱 발표를 하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또 수톡수톡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서울시 안경사회 회장이셨고 그리고 중앙회 부회장이셨던 서울시 이강흠 회장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니들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영어로 수군대면서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정도 영어도 못 알아들을 줄 아느냐 하면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로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저는 못합니다. 막 뭐라고 하십니다. 안경사들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쫙 얘기를 영어로 쫙 지들보다 훨씬 더 유창한 영어로 팍 해대니까 안과의사 선생님들로 대표로 오셨던 분들이 좀 당황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토론장에 분위기를 휩쓸어가고 안경사들이 쫙 휘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강흠 전 서울 회장님이십니다. 그때는 서울 회장은 중앙의 업무부의장을 당연직으로 같이 겸하셨을 때예요.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자, 이강흠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죠. 아주 많으십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뵀던 게 2008년도에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에 그분들 예전에 안경사 어르신들, 원로 안경사분들이 모임이 있으셨는데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랬었다. 그럴 때 그때 용인 지역에 사신다고 하셨던가 하시면서 본인이 치매가 있어서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려고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셨고 이미 돌아가셨고 하지만은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업계를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전쟁고아시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네, 고아 출신 안경사십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영어로 생활을 하셨죠. 네, 우리 고아 출신 안경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스스로가 형편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게 앞에 혹시 그거 붙여봐야 장사 잘 되지 않아요. 저 안경 한 28년 하고 소매를 한 25년 가까이 했는데 앞에다가 5,000원 할인, 10,000원 할인, 20% 할인 붙여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붙이면 옆에는 더 세게 붙이고요. 가격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 고객이 아니에요. 뜨내기예요, 그냥. 네. 그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위상, 그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투자가 돈을 투자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어려운 거 내가 저기다 뭐 붙이면 잘 될까, 이런 착각, 그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